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분류에서 제1장 특정 감염성 및 기상증성 질환의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원인인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코드 분류하는 거랑 바이러스 간염 코드 분류, 그리고 후유증 코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 세균, 바이러스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를 이제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질병에 있어서 원인이 균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경우인데, 그 원인인 그 균이랑 바이러스에 대한 코드를 부여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 이름 아니면 바이러스 이름에 대한 그 코드를 분류를 해주는 거여서 주 코드나 단독 코드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이제 부가 코드로만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코드 부여하는 거는 B95에서 98 사이의 코드 적절한 거 찾아서 부여를 해주면 되고요. 예를 한번 봐보면 이제 진단명에 예를 들어 acute streptococcal osteomyelitis라고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acute이 급성이고 스트레토코컬이 이제 그 균의 이름이죠. 그래서 연쇄알균성이라고 하는 균이고, 그리고 질병이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래요. 그래서 오스테오가 이제 그 뼈고, 이제 마이엘로가 이제 골수니까 이제 골수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성 연쇄알균성 골수염을 이제 KCD 8차로 가서 이제 코드를 부여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선도를 질병의 어떤 형태를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수염에 먼저 가서 이제 찾게 되고요. 이제 골수염에 가보면 연쇄알균성이라고 있는 거는 따로 수식어가 나와 있는 게 없을 거고, 급성까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염 급성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를 일단 찾아서 줘야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5단위까지 되어 있어서 이 5단위는 1권에 가서 마저 찾아서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제 실습해 볼 거고, 그리고 이 연쇄알균성이라고 하는 그 균의 원인 균의 이제 코드를 더 부가적으로 찾아서 이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알균성 그 코드를 찾아보면은 B95.5라고 이제 나올 거여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사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성 연쇄알균성 골수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제 골수염을 먼저 가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KCD 8차에 이제 3권에 가보면 114페이지에서 골수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골수염에서 급성을 한번 가보면 이제 밑에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다 보면은 급성 골수염 M86.1데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밑에 수식어로 더 이제 연쇄알균성이라는 게 있으면은 더 주면 될 텐데, 이제 따로 나와 있는 수식어는 혈행성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 급성까지 나와 있는 코드 M86.1-를 1권에 가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86.1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1권에 보면은 기타 급성 골수염이라고 해서 가로치고 0에서 9까지 또 이제 코드를 이제 부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9로 이제 줘야 되는데 얘는 어디 나와 있냐면 보통 이렇게 큰 그 3단위 분류 밑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579에서 580쪽 부위 분류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 찾아서 부여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M86.1 그 뒤에 나오는 그 숫자를 579, 580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579로 한번 가보면 여기 밑에 보니까 근골격 침범 부분이라고 해서 침범한 부분 부위별로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단명에는 급성 연쇄알균성 골수염까지만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세부 침범 부위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장 넘겨보면은 상세불명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이쪽 9를 이제 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86.1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쇄알균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3권에 가서 연쇄알균성을 찾아서 이제 그 균이랑 이제 바이러스 그 코드를 부여를 해주면 되는데, 연쇄알균성은 연쇄알균성 그냥 가도 되고요. 감염에서 일단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감염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감염에 가서 연쇄알균성 감염은 이렇게 4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1페이지에 감염 연쇄알균성 여기 밑에 수식어 더 들어가면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라는 수식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이 지금 그 급성 골수염인 거예요. 아까 찾은 M86.19에 해당되는 그 질병의 원인으로 연쇄알균성 감염이니까 B95.5라는 코드를 부가적으로 또 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급성 연쇄알균성 골수염은 M86.19 급성 골수염에 대한 코드랑 그리고 연쇄알균성 코드 B95.5 이렇게 두 개 코드를 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감염이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성에 의한 거다. 그럼 B15에서 19로 이제 코드가 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로닉 액티브 헤파타이티스 B라고 이제 진단명에 나왔다. 그럼 여기 이제 크로닉은 만성이고 액티브가 활동성이죠. 그리고 헤파타이티스 B가 이제 간염인데, 헤파타이티스가 이제 간염인데 이제 바이러스 B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찾아보면은 이 B15에서 19 사이에 있는 이제 코드가 나올 건데, 얘는 이제 그 선도를 갈 때 간염에 먼저 가면 되겠죠. 이제 간염에 가서 아마 이제 형태로 바이러스 이제 B형을 찾을 거고, 여기에 이제 만성이나 활동성 수식어 찾아서 이제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얘도 한번 사전에서 같이 찾아볼 거고요. 3번에 가서 이제 간염에 가보면 되겠죠. 간염은 여기 23페이지에 헤파타이티스 간염 여기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만성 활동성 B형 바이러스형이니까 일단 이제 형태로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간염이긴 한데 바이러스 B형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밑에 23페이지 밑에 바이러스성이라는 이 수식어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형태로 B형이나 이제 만성을 가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성 한번 가보면 만성이 더 먼저 나오니까 한 장 뒤로 넘겨서 이제 만성 가보고, 이제 만성 간염인데 지금 B형이잖아요. 그래서 형태로 이제 간 다음에 B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B까지 좀 내려왔더니 코드가 B18.1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델타 병원체를 동반했냐, 면역 관용이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더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일단 우리가 진단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이 B18.19잖아요. 그래서 B18.19를 이제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줄 건데, 후유증도 뭐 여러 가지 질병의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이제 후유증일 때는 코드가 B90에서 94로 이제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유증 그 질병명이 그냥 후유증 질병만 나왔다. 그러면 그 후유증 코드를 그냥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후유증 코드가 어떤 문제, 잔여 문제와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 코드가 되는 거는 이 잔여 문제 코드가 이제 주 코드가 되고요. 이 후유증 코드는 이제 부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명 두 개도 이제 각각 실습해 볼 건데, 일단 스켈라 오브 튜버클로시스 결핵의 후유증이다라고 진단명에 나왔으면은 얘는 그냥 결핵의 후유증을 찾아서 그냥 코드 주면 되고요. 이때 이제 선도호는 후유증이 될 거고, 이제 그 수식어로 결핵을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90점이라는 그 코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문제랑 같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에키노베러스 디폴미티 얘가 이제 그 잔여 문제가 되고요. 현재 잔여 문제. 그래서 내반총족 기형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발이 이제 안쪽으로 굽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인 발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제 내반천 쪽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심하게 D형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운 기형을 이제 내반천종 기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현재 문제가 왜 생겼냐 봤더니 스퀘어 오브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때문에 생겼대요. 얘가 지금 스퀘어 오브가 후유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가 회색질 척수염이라고 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회색질 척수염을 이제 앓고 나서 그거의 후유증으로 내반천종 기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줄 때는 이제 둘 다 찾아서 코드를 주는데 이 주 코드가 되는 거는 현재 문제, 이 내반천종 기형이 이제 주 코드가 되고요. 이제 후유증 코드는 이제 여기 부가 코드로 이제 주면 된다. 회색질 척수염의 후유증 코드는 이렇게 부가 코드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반천종 기형이 이제 원래는 선천적인 게 많은데 지금은 이 회색질 척수염의 후유증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거라서 얘는 이제 수식어를 찾아보면은 내반천 쪽을 먼저 갈 건데 그 수식어로 후천성을 가서 코드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사전 찾아보도록 할게요. 후유증 코드는 이제 1139페이지에 있고 여기서 이제 결핵의 후유증이니까 결핵 기억에서 이제 한 중간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 결핵 후유증 B90.9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핵 후유증이다 라고까지만 나오면 이제 코드를 B90.9를 주면 되고요. 그 밑에 뭐 더 수식어가 있으면 그 진단명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아까 예제 나왔던 그 내반천종 기형이랑 회색질 척수염의 후유증을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 잔여 문제가 내반천종 기형이었으니까 걔를 이제 주코드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유증은 부가 코드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가 코드 일단 먼저 찾아 놓으면 회색질 척수염의 후유증이니까 후유증에서 회색질로 가야겠죠. 그러면 거의 마지막에 있어서 1144페이지 보면은 후유증에서 여기 회색질 척수염 있죠? 여기에 이제 B91 일단 후유증 부가 코드 일단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반천종 기형을 가보면 되겠죠. 그 주 코드를 줄 만한 거. 내반천종을 가보면 내반천종은 203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3권의 203페이지에 보면은 내반천종 해가지고 원래는 Q66.0인데 얘가 이제 선천성인 경우의 Q코드고요. 얘는 지금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긴 내반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천성 코드인 M21.57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코드는 M21.57에 아까 찾은 회색질 척수염 후유증 B91까지 해서 두 개 코드를 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코드 부가적으로 주는 거, 그리고 후유증 코드랑 후유증과 현재 잔여 문제랑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주는지까지 해서 이제 이론이랑 실습까지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